자, 의문의 변동과 그리고 의문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프린트예요. 선생님이 이 프린트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나눠 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보시면 의문 나와 있는데 자, 의문의 개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약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선생님이 혹시 수업 시간에 음성과 의문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 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떤 말소리를 들을 때 말소리를 단순히 그냥 그 말 자체를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래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쌍시옷 발음이 안 돼가지고 노홍철처럼 막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그래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해? 쓰라고 발음을 그 인식을 한다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뭐 어떤 사람은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잖아.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들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것이지. 살을 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야. 자, 이렇게 음성만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살과 쌀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이걸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의문이라고 보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의문의 개념은 이거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가진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최소의 의미의 변별 단위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최소 의문의 변별 단위다.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이거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변별적 기능이다. 그것 때문에 변별 단위란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음운이라고 하는 건 음소와 운소로 나뉜다고 그랬어. 그치? 자, 얘가 음소고 얘가 운소란 말이야. 자, 그래서 분절 음운은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끊어서 나타낼 수 있는 음운이야. 그러니까 뭐야? 자음하고 모음이 되겠다. 자, 비분절 음운은 소리에 장음 정도, 장단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뭐 높낮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단은 길이 같은 거 아니면 뭐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비분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비분절 의문은 뭐냐? 우리가 말의 뜻을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올리는 경우하고 밥 먹었어? 내리는 경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 소리로 구분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소리 안에 녹아 있는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분절 음운 중에서 자음을 한번 살펴볼게. 자음은 뭐냐? 목 안 또는 입안의 어떤 자리가 완전히 막히거나 공기가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아지거나 해서 발음 기관에 뭐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표 겁나 외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특히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어, 이 표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무성음. 울림 소리는 뭐라 그래? 유성음. 그래서 자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울림 소리는 뭐야? 비음하고 유음밖에 없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파열음이 뭔지, 파차름이 뭔지, 마차름이 뭔지는 여러분들 외워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모음 나왔어. 모음은 장애를 안 받는 소리야. 발음 기관의 장애를 안 받고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한다? 얘도 유성음이다. 자, 그리고 단모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요번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단모음과 그리고 이중모음에 대해서 참회 이거 문제 나왔었잖아. 자, 1번 한번 보시면 단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혀나 입술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뭐 키위 제외해 금 붕어 조아 이런 식으로 외워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앞에 혀가 위치한 걸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 자, 뒤에 혀가 위치한 걸 후설 모음이라고 하고, 자, 평순이라고 하는 건 입이 평평하게 되는 거, 동그랗게 되는 거에 반대야. 원순 모음은 입술이 둥그렇게 말리는 거. 자,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이렇게 있고, 고중저는 혀의 높이에 따라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요 표는요, 아예 싸그리 외웁시다. 오케이? 앞에 얘기했던 자음표와 마찬가지로 싸그리 외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 자, 이중모음은요, 자, 이거 알아둬야 돼. 반모음이 단모음을 만났을 때야.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 지금 뭔가 안 맞게 I개나 W개가 아니죠. 얘는요, E에다가 반모음 E가 섞이는 거야. 원래는 앞에 반모음 이가 있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냥 반모음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가 오면 여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희한하게 뒤에가 있어. 그래서 이중모음 중에서 의가 약간 특이한 애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아, 이중모음 만드는 반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I개하고 W개로 나뉜다. 그래서 반모음 이 계열은 야, 여, 요, 유, 예, 예가 되겠고요. 자, 오나 우의 W개 같은 경우에는 와, 왜, 워, 의 이런 애들이 W개가 되겠다. 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얘기가 나왔어.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모음에서 먼저 잠깐 나는 모음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중모음 전에 먼저 잠깐 이 모음이 나가지고 뭘 만들어주는 거야?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혀가 이 자리에서 잠깐 다음 자리로 옮겨갈 때 생기는 반모음을 우리 발음 기호 알파벳 J로 나타내는데 반모음 E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혀가 오, 우 자리에서 잠깐 발음됐다가 이제 옮겨가는 거 반모음 W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음운의 변동이 뭐냐?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위치나 환경, 인접하는 음운의 영향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교체인데 교체는 뭐야? 아, 원래 있던 게 다른 걸로 바뀌는 현상이지.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된소리 대기 현상 등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비음화하고 유음화는 굳이 안 넣은 이유가 아마 동화가 비음화와 유음화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동화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 선생님이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이 되는 거 유음이 아닌 애들이 유음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김단비 냉면 오나미 김단비 냉면 오나미 이런 것들이 비음화 선생님이 이제 외우라고 그랬고 자 유음화는 니은 리을이나 리을 리을이 뭘로 바뀌는 거?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 이런 거 유음화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되는 것이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뭐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되는 것이잖아. 그치?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따로 오분류로 따지면은 동화라고 치는데 원래 교체에 포함시키기도 해.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따로 놓은 것 같아. 그래서 교체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된소리 대기 현상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음절의 받침, 자음을 발음하는 과정에 생기는 음운의 변동 현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기역부터 이음까지 7개의 이 자음, 대표음이 받침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시옷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나 다른 애들은 다 디귿으로 발음하고요. 피읍은 비읍으로, 쌍기역이나 키읔도 기역으로 발음이 된다. 발음될 때 대표음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겹받침의 발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겹받침은 하나만 발음된다. 자 비읍 뭐 비읍 시옷 기역 시옷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니은 지읒 이런 애들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그래서 갑, 목, 외골, 할고, 안고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것들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 번 쓰면서 여러분들 발음 생활과는 다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발음이 있나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치시고요. 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같은 경우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둘째 자음이 남는다. 단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앞자음 리을로 발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익지가 되겠죠? 그쵸? 얘는 삼이 되겠죠? 얘는 닭이 되겠고, 얘는 흙이 되겠고, 얘는 자,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읍다가 되겠죠? 그쵸?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피읍이 우선 피읍만 우선 남겠지, 그치? 피읍만 남을 거야.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피읍이 비읍이 되고 디귿은 쌍디귿이 되는 읍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아니고 처음에는 리을 빼는 것부터 먼저 들어가겠지. 그래서 피읍 받침에 읍 하고 그 다음에 디귿 다, 그 다음에 읍다가 되겠다. 여기 된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읽고가 돼. 얘는 맑게가 돼. 얘는 물고가 돼. 자, 얘네들은 왜 그럴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는 앞자음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얘도 봐봐. 얘도 할꼬가 됐지? 자, 용언의 어간에 리을 왔을 때 이렇게 뒤에 있는 기억애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그러한 예도 있겠다. 그건 된소리 대기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보시면은, 자, 3번 리을 비읍 보시면은 리을 비읍이 받침이 왔을 때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첫째 자음 리을로 발음하되, 밥 같은 경우에는 자음 앞에서는 밥으로, 넙 같은 경우에는 넙죽하다, 넙둥굴다 이런 데만 비읍으로 발음을 한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넙다가 아니라 널다야. 자, 섭다가 아니라 설다야. 얘도 여덥이 아니라 여덜이야. 그런데 자, 밥다 같은 경우에는 밥 비읍이 오고요. 밥소, 밟는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뭐가 일어날까? 리을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비읍과 니은이 만나니까 김담비, 냉면, 오나미, 비음아 일어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밟는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전 시간에 얘기했던 연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프린트에 나와 있어. 연음. 자, 이거 연음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음 끝소리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있을 때 그건 그대로 옮겨진다. 왜? 초성의 이응은 뭐가 없으니까, 음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옷이 그대로 붙어버리면 얘는 옷이라고 발음이 되고 얘는 젖을이라고 발음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뒤에 나오는 애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의 경우에 자음의 끝소리는 어떻게 되냐? 우선 일곱 자음의 하나로 발음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음절 끝소리 규칙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잠깐 지워볼게. 아니고. 자, 옷 플러스 안은요, 처음에 우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 난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연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단이 돼버려요. 이렇게 됐다가 옷안 이렇게 됐다가 오단이 돼버려요. 젖 어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젖 플러스 어미니까, 자, 얘는 뒤에 나와 있는 애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지. 그러니까 바로 연음되면 돼? 안 돼? 안 되고 앞에 나와 있는 애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하고 연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젖어미가 돼. 젖 디귿 받침이 됐다가 그게 젖어미가 돼요. 이게 저점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연음이 될 때는 뒤에 있는 애가 형식 형태소인가 실질 형태소인가를 여러분들 구분하면서 알아두시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예요.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가 되는 거야. 자,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만나면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 그래서 입고 앞길에서 앞길 이런 식으로 먹자 이런 식으로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된소리 대기 현상은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다양하게 그 어떤 그 용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교과서에서 당연히 외워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자어 디귿이 이제 예를 들어서 뒤쪽에 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갈등 이런 애들은 갈등이라고 읽죠. 그렇죠? 자,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이렇게 디귿이 왔을 때 갈등 이렇게 읽는 것처럼 다양한 용례들이 있어요. 용언의 어간에 니은 미음이 왔을 때 뒤에 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현상들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고요. 선생님이 요 영상은 시간 관계상 잠깐 생략하고 선생님이 따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동화를 배우네. 자, 동화라는 건 뭐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담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음동화라든지 국외음화, 이모음, 역행동화 등이 있다라면서 따로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프린트이네요. 여러분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뭐 프린트라든지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그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5개 구분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리고 동화까지 보는 경우가 있거든. 지금 이 프린트는 동화까지 보는 경우야. 그러면 여러분들 동화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자음동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비음화가 있어요. 비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여기서는 뭐 이응, 니은, 미음까지 넣어놓는 게 좋을 텐데 요거는 선생님이 그런 예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에도 종로 종로 말고 다른 거 해보자. 여기서는 지금 이응, 니은, 미음까지가 얘기가 되는데 이응 때문에 바뀌는 예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응이 굳이 들어갔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비음이라고 하면 이응, 니은, 미음이 되겠다. 자,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이응, 니은, 미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자, 얘는 어떻게 돼? 곡물이 되겠고 얘는 걷는다. 얘는 잡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다. 자, 비음화 동화 중에 속한다. 동화에 속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는 어떻게 되느냐? 니은이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다. 설날, 권력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동화를 알게 되면 방향과 정도에 따른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텐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동화라고 하는 건 닮아가는 거잖아. 근데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닮아가는지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닮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구분 지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야. 자, 보시면 순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바뀌는 거야. 즉 칼날 같은 경우에는 리을의 영향으로 뭐가 바뀌는 거야? 니은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었죠. 조금 더 확대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행동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니은의 영향으로 얘는 입는이라고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동화가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굳이 한 개의 어떤 그 핵심되는 것 때문에 앞에 거나 뒤에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둘 다 바뀌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호동화라고 한다. 백로 같은 경우에는 발음 어떻게 해요? 백노라고 발음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둘 다 바뀌는 현상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호동화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얘기 한번 했었어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 얘는 모음의 영향으로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 맨날 코 그렸던 거 기억나니? 이빨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귿 발음할 때하고 지읒 발음할 때하고 디 발음할 때하고 지 발음할 때하고 디 같은 경우에는 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지. 그러면 음운의 변동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어?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혀를 움직임을 좀 덜 하는 방향으로 음운이 변동된다. 그러니까 D보다는 G가 훨씬 더 발음하기에 편한 거야. 왜? G는 혀가 뒤쪽에서 그냥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런 국외음화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음의 영향으로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굉장히 특이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음운 변동 중에서 특이한 이 국외음화는 어떻게 우리가 음운 변동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끝소리 디귿티읕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에 이게 중요해.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국의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국의 음화라고 한다. 자, 굳이, 해도지, 같이, 붙이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반모음 이에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반모음 이에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닫혀 같은 경우에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니까 여기서 처음에 뭐가 일어나? 디귿과 히읗에서 처음에 뭐가 일어나?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근데 티귿하고 여가 만났어. 여는 뭘 갖고 있어? 반모음 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다시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다처가 되는 거야. 굳히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원래 굳히다가 될 텐데 굳히다 발음 이상하지? 티귿하고요. 뭐가 만났어? 이가 만났어. 근데 이때 히는 뭐야? 전미사야. 그러니까 뭐야? 아, 형식 형태소야. 그러니까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당연히 얘는 뭐야? 바뀔 수 있겠지. 뭘로? 국외음화로 굳히다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는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음운의 변동으로 치진 않아. 왜? 얘는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으로 삼는 그런 그 노멀한 애가 아니야. 다만 얘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역행 동화 정도로 얘기하지 무슨 화, 비음화, 뭐 어떤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예외 상황인 거야. 자,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건 뒤에 이모음이 있는데 얘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애도 이모음이 붙는 거야. 오케이? 자, 후설 모음 아, 오, 우가 앞에 있는데 자, 뒤에 오는 전설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애가 이게 하나씩 붙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무슨 쟁이라든지 아니면 냄비라든지 이러한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남비, 냄비 이런 것들은 바뀌고 난 다음에 아예 굳혀진 예야. 장이가 쟁이로 바뀐 것도 굳혀진 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모음 역행동화는 그래 시험 문제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 아기가 애기로 변한다든지 어미가 애미로 변한다든지 고기가 괴기로 변하는 이런 현상들. 자, 그리고 표준어로 인정한 예 외워보자. 냄비, 멋쟁이, 서울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신출내기는 처음 한다는 얘기죠. 소금쟁이는 이건 곤충이고요. 담쟁이는 넝쿨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식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외워두고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축약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두 형태소가 만나서 다른 음운이나 한 음절로 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완전히 C로 바뀌는 현상. 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야. 자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 대기야. 아이고, 선생님이. 아이고. 거센 소리 대기야. 히읗하고 요런 애들이 만났을 때 얘네들이 거센 소리가 되는 거야. 좋고 좋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요. 모음 이나 오우가 다른 모음과 결합돼서 이중 모음이 되는 경우 되어가 되가 된다든지 쓰이어가 쓰여 시어가 된다든지. 여러분들 이건 틀린 애다. 오케이? 얘는 틀린 애야.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탈락 한번 볼게. 탈락은요. 두 형태소가 만나서 한 음운이 탈락하는 현상 얘기한다. 자음 탈락 대표적인 예. 이렇게 리을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두 개의 실질 형태소가 만났는데 아니면은 뭐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만나는데 이렇게 탈락되는 현상이 있다. 이런 경우 딸림은 리을이 빠져버리는 리을 탈락이 얘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용언에서의 리을 탈락이 되겠지. 울는이 아니라 우는 이런 식으로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은요. 자, 이렇게 용언에서 용언의 어간 부분이 있고 뒤에 어미가 있는데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같은 모음일 때 이렇게 겹치게 되면 하나를 빼뜨려 버려. 그래서 가았다가 아니라 같다. 쓰어가 아니라 써. 이렇게 으 탈락이나 아 탈락 같은 모음 탈락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첨가 한번 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이 뭔지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사이시옷에 대한 문제 하나 나와 있어요. 사이시옷에 대한 문제 나와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사이시옷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요 문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이라는 게 있다. 사이시옷은요, 시옷이 붙거나 아니면 발음될 때 그 시옷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애들이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 첨가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아래의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지 표기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단 이런 애들은 예외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사이시옷이 되려면 우선 뭐가 돼야 되냐면 합성 명사여야 돼.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명사가 돼야 돼.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여야 돼.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 합성 명사일 때 아니면 한자어가 앞에 오고 고유어가 뒤에 오는 그런 경우여야 돼.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면 웬만해선 안 돼. 그런데 한자어끼리의 결합만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러한 경우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됐을 때 시옷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요 6개까지만 허용이 된다. 얘네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 중간에 시옷이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 사이시옷이라는 게 뭔데? 사이시옷이 뭐냐면 이건 원래 뭐뭐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던 관형사야. 응?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애였어. 그런데 얘가 이 시옷이 이제는 옛날 말이었는데 이게 흔적만 남게 된 거지. 그래서 안 쓰이는 경우가 꽤 생겼고 그리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표기되는 경우는 어떠냐? 둘 다 합성 명사일 때 그리고 하나 정도는 고유어가 붙었을 때 그럴 때 우리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합하는 두 말 중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그래야지 시옷이 붙을 수가 있겠지? 그치? 모음으로 시작해야지 시옷이 붙을 수가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거여야 돼. 셋 중 하나야.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아니면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아니면 뒷소리가 된 소리를 바뀌는 경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사이시옷을 붙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얘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봐봐. 자, 기억에 보면요. 도매 가격하고 도매 값하고 자, 어차피 의미는 똑같지. 그치? 근데 하나는 도매에 시옷이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어. 그치? 이유가 뭘까? 도매 가격은 둘 다 한자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도매 값은 뒤에 있는 애가 뭐야? 고유어지? 그러니까 합성 명사도 되고 고유어도 돼. 그리고 얘네들 도매 가격, 도매 값 이렇게 읽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도 뒤에 있는 애가 된 소리가 되는 거지. 뒤에 있는 애가 된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그 뭐 도매가 또 모음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한자어 한자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안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시옷이 써진 거야. 두 번째 애까지만 볼게요. 자, 전세 방 그리고 아래 방 이렇게 있는데 얘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전세방이라고 읽는데 근데 시옷이 안 붙어. 그치? 시옷이 안 붙어. 그리고 아랫방 얘는 붙어. 그럼 왜 그럴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둘 다 한자어야. 방도 한자어입니다. 자, 아랫방 얘는요. 아래라고 하는 게 한자어가 아니고 고유어잖아. 그러니까 사이 시옷이 있는 단어 얘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 붙어요. 근데 얘는 둘 다 한자어야.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새빵은 시옷이 붙는데 전새빵은 시옷이 안 붙어. 희한하지? 그치?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뭐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얘네들 6개를 제외하고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다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응? 이해되니? 자, 그래서 사이시옷은 무엇이다? 시옷이라고 하는 뭐뭐의라고 하는 뜻이 원래 있는 이 중세국어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애인데 얘가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표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앞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합성 명사일 것. 합성 명사일 것. 이거 다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보자. 자, 사이시옷이 표기되는 뭐뭐의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애가 표기가 될 때는 언제냐? 합성 명사일 것. 두 번째, 한 개 정도는 그 합성어 중에서 한 개 정도는 고유어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두 말 중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지 시옷이 덧붙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의문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아니면 된 소리로 뒤에 있는 애가 발음되거나 이 네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표기가 되는 거야.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 그리고 특이하게도 예외 상황이 있는데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인 색깔 표시 곡간 다시 한번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표시해보자.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횟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라도 적용이 되는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 현상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이게 나온다. 자, 그러니까 시옷이 자, 사이소리라고 나와 있네 여기 지금.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그 사이시옷 현상이 있거든. 자, 그게 뭐냐면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건 자, 시옷이 덧붙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게 첨가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시옷이 아까 얘기했던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이제 사이시옷 현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합성 명사일 때 뭐 아니면은 뭐 고유어가 하나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네 개가 다 만족돼야지 표기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앞말이 울림소리, 그치? 모음으로 끝났어, 그치?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안 울림소리 예사소리일 때 뒤에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촛불 이렇게 읽죠. 그건 이 시옷의 영향 때문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옷 어떻게 된다? 표기해준다. 자,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봐봐. 얘도 뒤에까지 된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나뭇가지 이런 식으로 읽게 된다. 사실 여기 있는 말들이 여러분들 외우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워서 선생님이 앞서서 그 표에서 나왔던 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서 얘기한 게 훨씬 더 내용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이 영상을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끝날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얘도 지금 봐봐. 이하고 몸 둘 다 고유어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둘 다 고유어죠. 그쵸? 선생님 조금 헷갈렸다. 다시. 자, 우선 합성 명사고, 그 다음에 고유어고, 그 다음에, 뒤에, 앞에 있는 말이 뭐야?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시옷이 덧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인 거야. 맨 마지막에 조건에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몸 이렇게 되는데, 인몸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가 뭘까? 몸에서 시옷이 뭘로 돼?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디귿이 되죠. 디귿이 미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비음화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몸이 되는 거야. 어렵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앞서서 얘기했던 사이시옷 현상의 표기가 되는 것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애인데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이 니은 첨가거든. 니은 첨가는
얘는 실질 형태소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봐봐. 얘를 보시면 집안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자, 집안일로 우리는 발음하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여기 지금 첨가가 된 거잖아. 얘는 되게 생뚱맞게 첨가가 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첨가가 됐을까? 자, 한번 생각해봐. 집안 플러스 일이야. 그러면 니은이 이응 자리에 바로 연음이 되겠죠. 그쵸? 얘는 뭐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될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니? 집안일이 돼. 그럼 이거 뭐 비닐도 아니고 이거 집안일? 이거 뭐 되게 외국어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쓸 때는 모르겠지만 발음될 때는 어떻게 돼? 집안일이라고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 집안 플러스 일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 음운만 봤을 때는 못 알아먹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 이 이응 자리에 니은을 그나마 비슷한 니은으로 약간 이 뭐랄까 자리를 차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집안은 집안대로 발음이 되죠. 그쵸? 집 안에 발음은 집안이잖아. 그치? 그것대로 발음되고 일도 닐이라고 발음되지만 그나마 비슷하게 발음이 되잖아. 이러한 경우가 우리 니은 첨가고요.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이거 앞에서의 얘기는요. 사실 사이시옷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많았지. 그치? 앞말의 끝이 울림소리가 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중요한 거야. 뒷말이 이로 끝나거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얘가 연음 때문에 뜻이 그러니까 음운 자체가 이상하게 발음되거나 아니면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음운 형태가 되니까 니은을 첨가시켜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사실 어떠한 그 뭐 음운 변동에 특별한 어떤 그런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 형태의 소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니은이 첨가가 된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첨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